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보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화면 꺼두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먼저 제 강의 화면 공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보이실까요? 보이시면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준비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력 높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저는 최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녁 8시 입니다. 사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장 피곤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귀한 모임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요.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2014년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때 제가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한 8명 정도 되는 분들을 앉히고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그 2시간짜리 교환을 만드는데 정말 제 모든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환을 만들고도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2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먹히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가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계속 물음표가 드니까 막 등에서 땀은 줄줄 흐르고 끝나고 나서도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의를 사진이랑 준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누군가가 "좋은 강의는 이런 거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라는 가이드를 해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요즘 강사님들에게 유대미가 참 잘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도 또 우리 강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맡게 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실 때 "요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5가지 팁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선생님들 예측 가능하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은 어떤 말일까?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의 후다 말씀, 엄마의 잔소리, 그리고 시간을 넘겼는데 계속되는 교수님의 수업,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모든 말하기는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시작하실 때 오늘 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미리 예고를 해 주셔야 교육생들이 그 시간에 집중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 강의도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저 여자가 언제까지 말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계속 떠들지 몰라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3분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하고 제 강의를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의 도입부에 온라인 강의를 설계하실 때 요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3가지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퍼포즈, 목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은 목소리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강의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들 목적은 잘 넣으세요.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이 두 번째 I, importance. 이 주제를 왜 들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즉 주제에 대한 가치가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좋은 목소리 가꾸는 방법, 그 트레이닝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고 본론으로 바로 돌입을 하시죠. 근데 이 가치 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강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왜 배워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만 듣고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아이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라는 거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용만큼이나 보이스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주제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예측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되니까 프리뷰, 오늘 강의를 미리 보여주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좀 "넘버링을 해 주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제가 5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아, 지금 첫 번째 거 하고 있고 4가지 더 하면 끝나겠구나.'라는 게 딱 그려지시죠. 그래서 교육생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지 미리 언급해 주시면 좋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억하기 쉽게 네이밍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름을 좀 붙여 주시라는 건데요. 우리 뭐 김미경 강사님, 김창옥 교수님, 너무 유명한 뭐 날아다니는 강사님들이시죠. 다들 아실 텐데 이분들이 하는 전하는 메시지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진심을 나누면서 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요. 스타 강사들은 네이밍을 정말 기똥차게 잘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각 시기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막 우리 불안감이 생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미경 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은요. 삐 하고 알람이 울립니다. 대학 가야 돼. 대학 졸업하면 삐 하고 또 알람이 울리죠. 취업해야 돼. 취업하면 어때요? 또 삐 알람 울려요. 결혼해야지." 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알람을 들으면서 살게 돼요. 이 사회적인 알람을 꺼 버리는 거, 무시하는 거, 그게 행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알람이라고 네이밍을 하니까 우리가 그 강연에 더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나 나름대로 좀 멋지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네이밍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은 스피치를 하려면 크게 3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적 체계적으로 내용 구성하시고 거기에다가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벌써 피곤해집니다. 근데 제가 자, 여러분 스피치 잘하고 싶으시면요. 3가지 언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언어, 음성 언어, 몸짓 언어. 자, 요렇게 시작하면은 저거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딱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아, 내용 중요하고 목소리 음성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거 몸짓도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강사님들이 새롭게 네이밍을 해 주시는 거. 그것도 온라인 강의에서 전달력을 높이고 강의가 끝난 후에 기억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육생들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하셔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도 온라인 강의는 화면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고 교육생들의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참 이 '대화를 나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 나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2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호명, 자꾸 불러 주셔라. 두 번째는 질문, 자꾸 물어보셔라. 이 2가지만 내 멘트에 자꾸자꾸 넣어 주셔도 훨씬 대화하는 느낌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스타벅스에 가면은요. 닉네임으로 불러 주잖아요. 네, "호평동 흥부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 줘요. 왜 이렇게 닉네임을 부를까? 괜히 번거롭게. 이유가 있죠. 고객들과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호명을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보고 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자꾸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불러 주시는 거죠. 그러면 교육생들도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나를 부르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고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조금 더 관계가 형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선생님들이 미팅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근데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던 분이 그냥 혼자 계속 마침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과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꾸 물어봅니다. 오는 길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아침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어떻게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커피 괜찮으세요?" 자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질문이다.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자꾸 귀찮게 물어보셔야 된다.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예시는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강사 부트캠프에서 코칭을 했던 사례예요. 이 강사님께서 뭐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멘트를 준비해 오신 거죠.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일단 도메인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오늘 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도메인 구매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안 보고 싶어요. 강사님 혼자 얘기하시니까. 자, 여기에다가 제가 호명과 질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불렀죠. "오늘부터 저와 차근차근 사이트를 만들어 가실 건데요. 나만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든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마다 주소가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도 다 주소가 있잖아요. 이 도메인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도메인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켜야 되는 규칙도 있고요. 다른 데서 이미 쓰고 있는 거는 사용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죠? 오늘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쉽게 도메인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조금 더 온라인 강의지만 나한테 자꾸 말을 건다는 느낌이 들죠. 훨씬 더 흡입력 좋은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호명과 질문을 활용하시는 거 훨씬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언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강사님들 코칭을 하면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부자연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나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면은요. 내 눈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근데 내가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보면 어떤가요? 로보트처럼 앉아 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아나운서들도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던 건 아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36.5도 사람의 온기를 담아서 쳐다보자. 이 훈련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무미건조하게 '지금 내용을 전달해야 돼.' 하고 카메라를 보는 것과 애정을 담아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거 요거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 내용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스피치, 카메라하고 수다 떤다고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연습들을 많이 쌓아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러워지시면은요. 비언어는 사실 많은 부분이 마스터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고갯짓을 넣으셔라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촬영하신 모습을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요. 이렇게 뻣뻣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카메라를 그냥 1:1 대응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고갯짓을 살짝 요쪽으로 틀었다가 요쪽으로도 틀었다가 위에도 살짝 보셨다 내려도 보셨다. 요런 식으로 고갯짓을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고개를 흔들면은 이건 또 산만한 느낌이 들지만 약간씩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에 변화를 주시는 거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이에요. 우리 강사님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손을 쓰는 일인데요. 제스처 사용하실 때에는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한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온라인 강의에서는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그냥 계속 오늘 제가 제스처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쓰시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를 유지하시다가 중요한 키워드에서만 한번 딱 쓴다.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 표정을 활용하실 때는 입의 표정보다는 눈의 표정에 더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런 연구 결과가 있죠.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을 캐치할 때 입보다 눈을 훨씬 더 많이 본대요. 눈의 표정에 더 민감하다는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 웃는 얼굴,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셀카 찍을 때 눈 동그랗게 뜨고선 입꼬리만 올리잖아요. 그 표정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되게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입 자체보다도 눈을 웃었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눈을 진중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눈의 표정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벌써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이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사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음성의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음성의 중요도가 조금 더 커지죠. 발음이 좀 무너지면은 전달력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어투가 무미건조하면은 딴짓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다이나믹한 어투를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포물선의 어투로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건데요. 우리 좀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투에 변화가 없죠. 일자 톤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굉장히 지루해진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귀여운 여자친구들 보면은 어미를 다 올리면서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제가요 오늘요 이야기할 주제는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신뢰도가 푹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감을 주면서 장시간 듣기에 좋은 어투는 포물선을 그리는 어투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조사나 어미는 좀 내려주는 어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평소에 훈련을 해 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요. 뒤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앞쪽에 악센트를 살짝씩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란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투를 연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강사님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쵸. 감사합니다. 요렇게 훈련을 좀 해 주시면은 좋아요. 이 훈련이 쌓이게 되면은 좀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는 어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쉼을 잘 쓰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푹푹 쉬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말이 뚝뚝 끊기는 강사님들도 있죠. 그래서 포즈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의미 전달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포즈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쉼. 내가 한 호흡으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여유 있게 쉬어 주는 것. 그거를 온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정도의 쉼을 주시는 거죠. 근데 모든 것에 온 포즈를 두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 포즈, 반만 쉬는 거예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씩만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예문을 보시면 중요한 연설에는 언제나 긴장이 동반됩니다. 요 정도로 짧게 멈췄다 가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포물선의 어투를 적용을 시켜주면서 짝대기는 온 포즈, V자는 반 포즈, 짝대기가 2개 있으면 더 길게 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시작!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처음 하실 때 바로 적용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 강사님들 강의 준비하시고 이럴 때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이나 자료들 읽으실 때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이라도 포즈를 체크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죠. 이게 쌓이면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적절하게 쉼을 주면서 다이나믹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어미 표현법입니다. 요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조금 더 재미있게 어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쪼가 있습니다. 말 습관. 어떤 분은 자꾸 말끝을 올리고요. 어떤 분은 자꾸 말끝을 끌면서 말해요. 근데 동일한 어미 표현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어투만 들립니다.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미 표현에 좀 변주를 주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지금 표시해 둔 것처럼 올렸다가 던졌다가 내렸다가 끌었다가 4가지 정도로만 변주를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언제 올려야 되고 언제 내려야 돼요? 이런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지 않게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강사님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네, 완전한 음치가 아닌 이상 다들 잘하십니다. 강사님들 계신 곳에서 한번 소리 내볼게요. 시작!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네.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다들 잘하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가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어디에 닿을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의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고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수강생들과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모습, 우리가 더 많은 분들과 더 귀한 정보들을 나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발전해 가는 우리 강사님들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랑 강사님께 박수 한 번만 더 보낼게요. 짝짝짝짝.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최랑 강사님께 Q&A를 질문해 보려고 해요. 지금 앞부분에서 질문해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들으시면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질문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호명을 여러분이라고 하면 될지, 뭐 수강생 여러분이라고 할 때일지, 뭐라고 부르면 더 좋을지랑,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촬영할 때도 수강생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아예 촬영을 해야 되는지, 요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할 때도 저는 앞에
교육생들이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화 형식으로 늘 촬영은 진행을 했고요. 저는 주로 편안하게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는 했어요. 근데 왜 유튜버 분들을 보면 나름의 그 애칭들, 구독자분들의 그 호명하는 방식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우리 강사님들이 만드셔서 각자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지 않을 때도 저는 "우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표현을 써 주시면은 이제 혼자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느낌보다 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명하는 방식은 마음대로 하시고 중간중간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써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또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시선이 자연스러우려면은 렌즈를 아까 36.5 도로 보라 그러셨잖아요. 요게 약간 렌즈를 따숩게 바라보는 게 어떤 건지 쪼끔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렌즈를 보면은 사물을 본다는 느낌으로 보게 돼요. 되게 무미건조하게 감정 없이. 지금 강사님들 한번 카메라를 바라봐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멍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 렌즈 너머에 저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표정이나 눈빛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를 그렇게 뚱한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죠. 네. 벌써 이제 표정이 훨씬 네 우리 금화 강사님, 남수 강사님 훨씬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너머에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눈빛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렌즈 밑에 조그만 좀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 둔다거나 요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표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이 눈빛이 바뀌면은 비언어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본다. 저 렌즈 너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교육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봐 주신다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렌즈를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렌즈를 사람 눈 보듯이 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 가지고 그것도 되게 와닿는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따숩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확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제스처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스처라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과 끝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주는 건지 쪼끔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실 제스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음성적인 표현도 그렇고 비언어적인 표현도 그렇고 사람마다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으면 아주 도드라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언어도 좀 훈련을 해 두시면 훨씬 더 깔끔해지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해서 제스처를 쓰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제스처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제가요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프레임 한정된 공간 내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도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되고 쪼끔만 이게 어긋나도 산만해 보이거나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에서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쓰시면 제스처가 쪼끔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쪼끔 더 부연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강의 찍을 때 생각하면서 말하니까 눈동자가 자꾸 이렇게 천장을 굴러다니다가 와요. 렌즈를 바라보기 위해서 강의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 몇 번 정도 연습을 해야지 눈동자가 딴 데로 안 굴러다니고 좀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고 부르는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리허설이란 없다." 내가 내용을
벌리려고 자꾸 눈동자가 굴러가는 정도면 아직 촬영하실 상태가 아니신 거죠. 더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스피치, 모든 강의가 그런데 내 머리에서 생각하고 나오면은 그거는 망쳐 버려요. 오프라인 강의도 그렇잖아요. 내 입이 기억하고 나올 정도가 되어야 돼요. 중얼중얼 나올 정도가 되어야지 긴장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한 75 점, 80점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눈동자가 굴러갈 정도라면은 그거는 좀 더 리허설이 필요하신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한 곳만 계속 보고 있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도 어 보면은 여기만 유튜버들도 한번 촬영하는 걸 보시면 카메라만 온전히 보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쇼호스트들도 한번 방송을 생각해 볼게요. 카메라에 대고 주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소구를 하지만 이들이 뭔가 정보를 떠올릴 때는 약간 시선을 아래에 두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출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위에를 자꾸 이렇게 보고 눈동자가 부산하게 떠다니는 거는요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도 시선의 지점을 아예 한 군데에 두시고 한 번씩 생각하고 올리시고 이거는 괜찮다.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면 이제 불안해 보이니까 생각을 하실 때 두는 시선 뭐 노트북의 아래 지점이라든가 요런 식으로 한 지점을 찍어 두시고 한 번씩 이동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만 시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시선을 위로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밑으로 내려서 보는 사람들은 또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되게 좋은 어렵진 않지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민주 님께서 주셨어요. 눈의 표정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게 있을지, 그리고 조금 강의 주제랑은 다른데 대본을 작성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눈의 표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대화할 때 표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그거는 카메라가 자연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정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굴도 근육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몸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막 근육들도 늘려 주고 자꾸 써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의 표정도 마찬가지다. 그 눈을 크게 뜨시는 거나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 거나 요거를 아침마다 한번 훈련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표정도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진짜 좋아질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 그 예전에 하이킥에 나왔던 서민정 씨 다들 아시죠? 서민정. 네. "이 선생님 저 이 선생님 진짜 진짜 좋아해요." 막 엄청 예쁘게 웃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타고났다. 저렇게 살살 예쁘게 웃으면 누가 싫어하겠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서민정 씨도 본인이 잘 웃지 못하는 게 컴플렉스였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말 연습하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웃는 모습도 눈의 표정도 우리가 좀 온라인 강의 욕심을 내자면은 '아침마다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 표정이 다양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사랑받잖아요. 그 트레이닝 해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강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작성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멘트를 적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멘트대로 그 내가 쓴 단어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압박감에 빠지게 돼요. 특히나 카메라 앞에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장으로 작성을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구조를 만드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제가 주로 온라인 강의를 기획할 때 많이 쓰는 구조는 why, what, how의 구조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게 뭐 강사님들이 하시는 강의 주제에 따라서 뭐 적합한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why는 그 강의 주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경청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았다. 경청에 대한 강의를 제작한다."라고 하면 왜 듣는 게 중요한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더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이게 가치 부여 단계거든요. 가치 부여가 돼야 사람들이 방법을 듣고 그게 뭔지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주제의 why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흐름이 what, 뭔가 정의를 내려 줘야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드려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how,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좋은 듣기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어떻게 캐치하면서 듣고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는 구조는 why, what, how.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도 주제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 뭐 우리 왜 보고할 때는 as is, to be, how to 뭐 요런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문제 제기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 말의 흐름을 만드는 거. 강의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만 잘 잡혀 있고 그 논리대로 움직인다면 문장이나 워딩들은 쪼끔씩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흐름을 잡고 강의를 설계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중간에 우리 강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 이렇게 우리 쓰는 거구나.' 깨달아 가지고 아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 유대미 강사님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태호 님께서 남겨 주셨는데 아까 네이밍 말씀 주셨잖아요. 네이밍을 좀 잘하는 팁이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하나는 라임을 따라가시는 거죠. 아까 제가 내용 언어, 음성 언어, 몸짓 언어 했던 것처럼 언어, 언어, 언어 이렇게 라임을 따라서 가는 거. 요것도 네이밍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 그 알파벳의 앞글자를 따오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A, B, C에 신경을 써야 돼요. 첫 번째 A, appearance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B, behavior 행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C는 communica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똑같은 앞글자를 따다가 뭐 3P로 얘기를 한다거나 요런 것들도 될 수 있죠. 그 네이밍의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랩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런 왜 라임 맞춰서 되게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종영한 그 더글로리에서도 '대사들이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보면은 그 뭐 끝글자가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대사를 만든다거나 고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냥 '재밌네.' 하고 보고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워딩들에 쪼끔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잘 들리고 오래 기억되는 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네이밍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 네이밍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라임을 맞추거나 연결고리를 정하면 좋다라는 팁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유장준 대표님께서 남겨 주셨는데 아 우리 유장준 대표님. 이게 저희 아는 제가 작년에 함께 했었던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관리 특별히 할 때 뭐 한 가지 팁이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 주셨어요. 네. 죄송하게도 오늘 제가 목 관리가 정말 안 된 상태입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가 지금 회복하는 중이어서 제 목소리가 더 꾀꼬리 같거든요. 근데 오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거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거. 그래서 특히나 강의를 시작할 때 좀 그렇게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되도록이면 커피나 이렇게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물, 좀 목에 도움이 되는 차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중요한 강의를 촬영하셔야 된다 하실 때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가수 이선희 씨인가요? 그분도 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주무신다고 목 보호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답답해서 그걸 잘하지는 못하는데 제 주변에도 아나운서분들이나 목소리 좋으신 분들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스카프 두르고 자는 거. 고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대를 촉촉하고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목 관리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 많이 드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드세요? 저는 수시로 마시기는 하는데 사실 찬물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근데 "중요한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목소리가 나가는 순간 내 목의 컨디션으로 그날의 왠지 강의 느낌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좀 물의 온도라든가 아니면 마시는 양이라든가 고럴 때 쪼끔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목 관리 팁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광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말도 느리고 소리도 작아서 걱정이시다. 강사님께서는 목소리가 명확하고 되게 잘 들리는데 말씀하실 때 에너지를 더 쓰시는 건지 궁금하다. 저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 톤을 올리는데 이게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든다. 강사님도 훈련하실 때 약간 훈련을 하셔서 달라지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리 광성 선생님처럼 소리에 에너지가 적으신 분들은요, 발성 트레이닝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스스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처음에 입학을 하고 대학 방송국 활동을 하는데 선배들이 매일 아침 8시 까지 등교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복식 호흡과 발성 훈련, 아, 에, 이 이런 연습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소리가 트이는 느낌, 훨씬 깊이가 좋아진 느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복식 호흡과 발성 연습을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말씀하실 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 톤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톤을 올리면서 전달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내 목을 나가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가 됩니다. 더 목소리는 커질 수 있지만. 또 목에다 힘을 주면은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배에다 힘을 주고 이야기하시면은 내 톤을 지키면서 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져요. 요거는 그 유튜브 같은 데 복식 호흡하고 발성 방법 찾아보셔도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강의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도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짤막한 1분 영상들을 많이 올려 놨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쪼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대미에 저 보이스 강의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라오시면서 트레이닝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작으신 분들은 꼭 발성 연습을 해 두셔라. 그래야지 우리 롱런 할 수 있다. 목 지키면서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 학기 동안 복식 호흡이랑 발성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 주셨던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인 건가요? 네. 그걸 보면은 복식 호흡 방법, 발성 방법, 그리고 정확한 발음하는 법, 오늘 쪼끔 나왔던 어투 만드는 방법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거 따라서 이제 연습을 쌓아 나가시면 분명히 훨씬 목소리 좋아지는 거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것도 링크 혹시 가능하면은 채팅창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부탁드려요. 다음 질문은요. 제이크 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5 시간에서 8 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이 너무 쉽게 쉬어서 늘 고민입니다. 장기간 강의할 때 목이 안 쉬는 팁이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 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제이크 님이 얘기하신 고민도 광성 님이 얘기해 주신 고민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발성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꾸 목에 힘을 주게 되죠. 왜 우리 술집에 가서 이모 부를 때 보면 "이모, 이모."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목에 힘을 주게 되니까 금방 쉬어 버리는 거죠. 근데 배의 힘으로 얘기하시는 훈련을 해 주시면은 목은 그냥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강사님은 목이 왜 이렇게 강해요? 목 쉬어 본 적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긴 시간 강의해도 피로도를 좀 안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발성밖에 없다. 좀 배에서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익히신다면은 훨씬 편안해지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재광님께서 "은연중에 사투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투리를 많이 쓰실까요? 우리 선생님?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저는 한 번씩 나오는 사투리는 매력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고유의 어투가 있습니다. 다 아나운서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한 번씩 뭐 나오는 사투리 그리고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투리는 저는 강사님만의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투리를 정말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아까 우리 그 포물선 어투 연습하셨던 거 있죠. 실제로 제가 뭐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저 밑에서 내려오신 분들 사투리 교정 1:1로 많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사투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양.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허블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아까처럼 포물선으로 쪼끔 펴 주신다. 억양을 펴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교정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특정 모음들을 좀 독특하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어를 으처럼 발음한다거나 고런 것들. 그래서 고거는 입을 벌리는 정도 모음 삼각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각각의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 발음이 안 되는지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보고 단어, 그다음에 문장, 그다음에 문단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은 교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꾸 녹음해서 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중간에 재광님께서 "막 나와요."라고 답변 주셔 가지고 네. 다음 정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남수님께서 "듣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강의를 위한 발성 연습과 노래를 부르기 위한 발성 연습에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노래를 배우면 지치지 않는 강의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 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노래에 도움 와 될까요? 우리 남수 선생님은 약간 노래에 욕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은 배워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같이 수업하고 있는 분이 이제 복식 호흡하고 발성 막 배우시니까 저 보컬 레슨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호흡이나 발성은 동일한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공명을 주는 방식이 보컬은 뭐 고음을 올릴 때 여기 두성으로 뭐 하고 막 비음 섞고 뭐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는데 주로 이야기할 때의 발성은 마스크 공명이라고 해서 코하고 입술, 우리 마스크 쓰면 가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요쪽에 울림을 많이 주면서 소리를 내보내는 거 요 위주로 트레이닝을 해요. 어 왜냐면 소리를 우리가 막 고음으로 올리고 막 엄청 매력적인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일단 또렷하게 잘 나가는 시원하게 들리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공명점을 좀 이쪽에 둔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노래를 배우시는 것도 분명히 발성에는 도움이 되실 거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좀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거. 입 모양만 제대로 가져가시면은 더 힘있게 얘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50 분가량 정말 알차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테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도 강사님들 만나 뵙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기업 출강을 하면 약간 '그냥 나 회사에서 보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강사님들은 '정말 나 뭔가 하나 배워 보겠어.'라는 눈빛으로 다 바라봐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